제로 음료 믿었다가 당뇨병 위험이 38%나 쑥이라는 뉴스였죠. 이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제로 음료를 마시는 이유가 뭔가요? 네, 설탕 들어간 게 건강에 좋지 않기 네. 때문에 건강을 생각해서 제로 음료를 일부러 마시는 건데 이거 배신 아닌가요, 교수님? 네, 세상에서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로 음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해 드는 게 가당 음료입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가당 음료를 마시고 난 다음에는 혈당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저 빨간색 선입니다. 그런데 제로 음료를 마시면 혈당이 올라가지 않아요. 저 파란색 선입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당뇨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14년간을 추적해서요. 와. 하루에 제로 음료를 한 잔 이상 드시는 분들의 당뇨 발생을 봤더니요. 제로 음료의 경우는 38%로 같은 기간 동안 가당 음료, 설탕 음료를 드신 분의 당뇨 발생률인 28%보다 무려 10%가 더 높았습니다. 사실 제로 음료에는 인공감미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대체당들이 들어있는데 이 대체당들이 혈당이 오르지 않아도 인슐린 분비도 변경시키고 인슐린의 민감성도 변경시켜서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음료가 가당 음료보다 더 안전한가에 대해서 약간은 갸우뚱한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또 약간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당뇨병 발생에 대해서는 제로 음료가 가당 음료보다 더 해로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특히 제로 음료에 많이 쓰이는 감미료가 아스파탐이거든요. 근데 이 아스파탐을 다량으로 먹을 경우에 장내 세균의 균형을 깨트리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인다. 최근 연구 결과 저희가 한뉴스 브리핑에서 한번 전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쥐에게 사람으로 치면은 제로 음료를 하루에 3캔 정도, 그 정도 들어있는 아스파탐을 딱 3주 줬어요. 그랬더니 혈당이 올라가지 않아도 인슐린 스파이크가 생겼고요. 인슐린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뭘 자꾸 만드는 이와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뭘 만드냐면은 혈관 벽에서 지방을 가지고 플라크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염증 수치도 올라가서 결국은 동맥경화의 위험도를 높이고 또 장 안에 세균들은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게 우리 장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다양성을 좀 떨어뜨리면서 좋은 균은 좀 감소시키고 독성을 나타내는 나쁜 균들을 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 동맥경화 플라크라는 게 그 혈관벽에 붙는 뭐 찌꺼기 덩어리 뭐 이런 건 같은 네, 건가요? 그게 이제 점점 진행하게 되면 죽상동맥경화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대체 감미료에 대한 부작용의 연구가 속속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기사로 이렇게 또 뜨더라고요. 함께 볼까요? 오늘도 콜라 대신 마셨는데 설탕 대체품 이건 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습관적으로 제로 음료 골랐는데 이럴 수가 혈관 비상. 이거 그러니까 뇌 건강과 심장 건강에도 해롭다라는 얘기겠죠? 네, 교수님? 앞선 연구 결과에서 당뇨병 위험 우리가 보셨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인공 감미료 또는 대체 감미료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 결국에는 혈관 쪽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인공 감미료, 특히 자일리톨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자일리톨을 많이 복용을 했을 때 심혈관 사건의 위험도도 올라가고 또 혈관 안의 혈전증의 위험도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보고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음료를 드실 때 자일리톨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왜 위험하냐? 자일리톨 자체를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이 자일리톨 자체가 혈전을 잘 만들게 됩니다. 어디선가 만든 혈전을 머리로 보내게 되면 뇌졸중이 되게 되고 심장혈관으로 보내게 되고 바로 심근경색증 또 심장마비가 되게 되는데요. 실제로 사람의 혈중 농도에서 자일리톨의 농도를 확인한 결과 2배 이상 높은 사람이 실제로 심장마비나 또는 뇌졸중 위험이 많이 높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로 음료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자일리톨 같은 대체 감미료가 가급적이면 좀 적은 것을 찾아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머, 이 정도면 뭐 배신이네요, 배신. 예, 조금 믿고서는 건강 생각해서 마시고 먹었는데 이런 연구 결과들 나오는 거 주목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로 식품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자, 제로 음료는 0칼로리가 아니다. 정답 뭘까요, 이승현 아나운서? 아유, 이거 너무 쉽네요. 제로 음료
이름이 제로잖아요. 네. 제로. 0칼로리 맞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걸요. 너무 쉬운데요. 네, 정답은 네, 뭘까요? 정답은 바로 지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배신이죠. 완전 배신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나라 법적으로 식품의약안전처에서요. 100ml당 4kcal 이하이면 제로 음료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제로 음료가 아닌 경우가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로라고 알고 드셨는데 이게 계속 칼로리가 섭취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문제가 많이 되니 다행히 내년부터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정확한 감미료의 종류와 그다음에 용량과 그다음에 킬로칼로리의 성분까지 제대로 표기한다고 하니 내년쯤부터는 본인이 드시는 음료를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표시 기준이 개정될 예정이라 천만다행입니다. 네. 뒤통수가 얼얼한데요. 이어서 제로 음료에 관한 팩트체크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제로 음료도 단맛 중독을 유발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 먹어본 사람으로서 옵니다. 단맛 중독이 먼저 아시잖아요. 단 거를 먹게 되면 너무 맛있으니까 내 입에 맞으니까 계속 단 거가 땡겨서 먹게 되는 게 단맛 중독인데 제로 음료도 굉장히 달더라고요. 단맛 중독 일으킵니다. 오! 네, 교수님. 정답은 일으킵니다입니다. 오. 네. 물론 인공감미료가요 무슨 뭐 니코틴이라던가 알코올 같은 수준의 중독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짜 단맛이라도 단맛에 좀 중독이 되면은 그 다음에 조금 더 달아야 더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단 거를 찾게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중독 성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왜 짠 음식을 좋아하는 식습관이 있는 것처럼 단 음식을 좋아하는 식습관도 있습니다. 근데 내 식습관이 단 음식을 좋아하는 식습관으로 남아 있는데 설탕 대신 가짜 설탕, 이 가짜 설탕이 한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달거든요. 이걸로 대처를 한다면 사실 하나의 중독을 다른 중독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지 중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서 내가 좀 단맛에 익숙하지 않도록 내 식습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